대표를 하면서 재직하다가 특허가 출원이 되면 그러니까요. 회사 거예요? 회사가 업을 하고 있는데 예. 대표이사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게 회사의 것인지 네. 대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애매모호한 지점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 답을 하는 삼성동 사람들.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이제 기술 특허 쪽에 있고, 또 반대측에는 이제 특허를 바라보는 재무적 측면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별 강지훈 변호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업의 별 배현미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죠. 회사가 이제 특허를 사장이나 대표가 갖고 있는 특허를 이렇게 혹은 또 외부 누구에게 특허를 이렇게 사오면 그게 이제 가지급금이 해소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그 개념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논의하는 그 취지는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떠도는 말 중에 특허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전에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급금이 뭔지는 조금 그래도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전에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얘기한 적도 있지만 예. 또 그 못 보신 또 대표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네. 대표님이 이제 돈을 빌려간 거 네. 그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예. 그런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돈 준 것도 공식적으로 외국인 주고 나머지 공식적으로 월급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없는 그런 그런 것들. 비용, 회사에서 빠져나간 비용, 그거는 대표님이 가져간 돈도 아니고 자기가 쓰기 위해서 빌려간 돈도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처리되는 그런 돈까지 포함해서 가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 돈을 네.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빌려갔으니까 그러면 갚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결은 사실 갚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갚느냐가 이제 신박한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냥 돈 대 돈으로 갚으면은 그것도 갚는 거긴 하지만 그걸 가리켜서 뭔가 솔루션이니 컨설팅을 받으니 신박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갚지 않는, 네. 현금으로 갚지 않는 무언가를 회사에 자산을 양도를 해야지 갚게 되는 건데 그 양도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특허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재산이어야 되고 그리고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어야 되고 네. 그거를 이제 회사에 넘기면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거. 이제 요게 오늘의 그 커다란 방법이라고 할 수 그럼 있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 회사 입장에서 네. 사장님 말고 회사 입장에서 사장님한테 받을 채권 재산. 돈이겠죠. 네. 이 특허라는 재산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걸 뭐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이 특허권이라고 특허권으로 하는 무형 재산권으로 바뀐다고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바뀌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요 재산을 사장님이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있다고 그 부분이 표현이 중요한 건데요. 사장님의 재산인 특허권.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 파는 거죠. 네. 주는 순간 네.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원가 만든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에 과세가 세금이 발생하는 거겠네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비용을 일일이 다 소명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세법에서는 네. 그걸 일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인정을 해줘요. 예. 보통 60%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특허권이 일단 원본 특허권 자체가 인정이 되어야 예. 비용도 인정해주면서 이런 솔루션이 가능한 거죠. 예. 네네. 여기서 아주 좀 원초적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대화하시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자산이 회사 입장에서 받을 돈이 대체된 재산권으로 거죠. 대체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재산권이 만들어졌어. 네. 내가 사장인데 내 개인적으로 만든 건데 그냥 이렇게 회사에 주면 네. 네네. 주는데 왜 세금이 나오지? 라는 질문을 제가 판다고 표현했잖아요. 팔고 대가를 받으니까.
그냥 주면 가지급금 해결이 안 되죠. 가지급금이 해결된 자리에 무형자산이 특허권이 들어가야지. 네. 내가 그냥 주는 거면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도 있고 그냥 주는 거니까 네. 특허권이 생기면서 네.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 이익으로 잡혀요. 그렇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주 좀 무지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로 이렇게 뭘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회사에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안 돼? 이런 질문 되게 당황한 질문을 제가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잊어버렸다가 아까 지금 이렇게 대체된다는 얘기를 네. 하는 순간 그치 그 사람이 이런 사고 흐르면서 이거 물어봤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다고 표현을 했었고 세무사님이 잘 설명을 해줬죠. 팔지 않으면은 아까처럼 회사에는 그냥 그 자산이 이익으로 잡히는 좀 약간 이상한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그 매출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쪽은 그렇죠. 네, 근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이 잡히고 수익이 잡혔지만 올해 수익이 잡히겠지만 그 자산은 또 5년간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한 5년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실익이 없잖아요. 예. 가지급금도 그대로 있고. 네네. 아, 이게 가지급금을 그렇죠. 없애야 되니까. 이게 회사는 사업을 하니까 매출이라는 그 채널이 있고 이거는 회사가 뭔가를 그 무상으로 얻은 거죠. 얻는 거니까 조금 채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에 회장님한테 받을 매출 채권을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이제 회사가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비용이나 관련된 거 떨고서 사장님은 세금을 내고 회사는 그게 자산이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특허가 들어오면 가지급금이 해소가 되는 걸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기초 지식 별로 없다고 가정하고 특허가 꼭 그 뭐 세계적이고 대단한 거여야 되나요? 그렇죠. 뭐 새로운 지적 재산권을 그게 아이디어죠 말하자면은 그거를 이제 새로운 거를 창출을 해내는 건데 그 새롭다고 하는 거를 이제 국가 기관 특허청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무형의 어떤 그 권리에 대해서. 그 절차가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어. 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고요. 그럼 심사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새로운 신 아이디어야라고 해서 예전에 없었던. 네 없어. 특허라고 이제 특별 허가를 해서 이제 권리를 주는 거죠. 이런 권리는 너한테 가지고 있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너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표님이 본인의 재산을 넘겨야 되니까 이 특허권이 오로지 이제 대표님 거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세무사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물음표를 달고 공격에 들어오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나중에 뭐 진실성, 뭐 허위냐 뭐 이런 거 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출원은 이렇게 서류를 낸 거고. 그게 아까 심사 통해서 오케이가 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특허권은 이미 다 변리사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권한을 받는 거니까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이미 권한이 있는 권리를 재산을 이제 넘기고 그 이후에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권리 소유가 사장님한테 있어야만 저 가지급금 해소하는데 쓰려면 회사 명의로 등록된 게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대표님의 명의는 기본으로 그러니까 돼 대표님의 자산이라는 건 지금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좋아요. 대표를 하면서 재직하다가 특허가 출원이 되면 그러니까요. 회사 거예요? 회사가 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에서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게 회사의 것인지 대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애매모호한 지점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사의 업이라고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다리를 놓는 업을 하고 있는데 다리를 놓는 거에 어떤 새로운 신공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회사 거에 관련 있고 회사 거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내가 다리 놓는 회사의 CEO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느 포인트냐 하면 그 기술이 나오는데 그 기술이 나와서 어느 정도 되기까지
그 투입되었던 자원이 회사 거냐, 어렵겠는데. 회사 거냐, 예. 오로지 나만의 자원이냐라는 걸 가지고서는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관여한 그 분야를 하더라도 네. 무조건 회사 거고 대표에게 나왔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표 거라고 보기가 쉽거든요. 내가 고민하면서 나온 거니까. 대기업은 이런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중소기업 그 사실 인원 얼마 안 되고 사장님이 주도적으로 그렇죠. 경영하는 데에서는 이게 경계선이 모호하게 모호할 것 되는 같아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법상 부인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지원 플러스 본인의 아이디어가 또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아이디어가 제공되어서 연구해라고는 또 안 돼요. 본인이 연구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직원들한테 그렇죠. 업무 지시하는 네, 업무 거죠? 지시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본인의 아이디어와 본인의 연구 능력 그다음에 본인이 연구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연구 노트라는 걸 또 쓰는데 그렇죠. 또 그것만으로 인정을 받는 건 또 그거는 사실 힘들죠. 또. 조사하는 측면에서 네. 근데 기본적인 서류들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대표이사님이 이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냐, 본인의 아이디어냐, 그 아이디어가 실용성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을 했냐, 이런 거를 본인이 증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출원까지는 쉽겠지만 이걸 네. 세법상 인정받기에는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 하다가 제가 번뜩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그 월급 그러니까 질문이 떠올랐는데 월급에 네. 특허 초론도 들어가 있는 걸까요? 또 우리 과다지급 급여 이런 거 있잖아요. 과다지급 급여? 보면 대표이사가 다른 과다지급급여 쉽게 뭐죠?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아가는 다른 거? 임직원에 비해서 좀 월등히 많이 받는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네. 나 이거 발명하느라 받았어 하면은 그건 내 발명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네. 것도 특허가 또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특허가 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게 다른 임직원이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본인만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님이. 대부분 대표이사한테 있지 않아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본인이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본인이 자원을 투입하고 뭐 도움을 조금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노력이 거의 대부분이라면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직무에 특허까지 만드는 연구소장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대표회사의 직무에 R&D가 들어가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월급에 R&D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지. 일반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네. 아까 세무사님이 살짝 말씀하신 월급을 과도하게 많이 받은 경우에 이 비교 대상은 동종업계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 회사도 되고 네. 그런데 과도하게 동종업계 같은 임원 사장들이 1억씩 받는데 네. 본인만 3억을 받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말하기를 나 R&D까지 했어 예, 예.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네. 직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업에. 네.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귀속되진 않는다고 볼 수는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돼요. 저는 일단 두 분 얘기 그냥 듣고 제가 그 입장에 있다면 일단은 개인으로 내고 유리한 위치에서 가다가 왜냐하면 내가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뭐 금액이 예를 들어서 회사의 평가가 5억 특허 평가가 5억 나왔어. 그러면 평가는 5억 나왔지만 내가 뭐 또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있으니까 난 2억만 받을게. 이렇게 해서 약간 정상 참작도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특허가 회사 이름으로 나가버리면 그런 기회도 상실하니까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좀 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상황 따라 특허권이라는 거를 마련을 하면서 네. 처음에 완전 초장부터 네.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특허가 주는 유익인데 결국에는 그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특허로 이제 가지금 끈다든지 혹은 돈을 좀 보상을 받는다든지 다른 거 월급 뭐 상여 뭐 배당 뭐 이런 거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특허가 유리한 게 세금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지금 5억이 있다고 가정하에 아까 말씀하신 급여나 이런 걸 받아서 가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5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 거의 배에
급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10억 받아서 5억 세금 내고 뭐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고 뭐 이런 식인데 네. 대표님이 만약에 특허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세무상 인정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네. 5억이라는 인정받았다는 게 평가가 됐고. 평가가 됐고 이건 진짜 대표님의 아이디어와 대표님의 노력과 대표님의 네. 자원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져서 순수하게. 세무상 인정을 그 받았다는 세무상 가정하에 인정. 예. 5억이라는 특허권을 이제 음. 팔면 음. 이 5억에 아까는 가지금 5억 자체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5억에 대해서 경비를 일부 인정을 해줘요. 그거 당신이 만든 일하고. 네네네. 뭐 얼마를 썼든 뭐 네. 5억을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60% 인정을 해주면 네. 2억이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예. 10억을 3억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죠? 10억을 받아서 세금을 내서 5억을 갚는 구조보다 네. 5억이라는 특허권을 인정받아서 이해됐어요.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서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표님 그건 입장에서는 내년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고 법인에서는 일단 가지급금이라는 그런 가계정 자체가 무형자산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이전 좋아 보이고요. 좋아지잖아요. 대요금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도 아닌데 예. 이 무형자산 자체는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그 장부에 나타나거든요. 무형자산. 5년에 걸쳐서 또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예. 5억 다. 그러면 5분의 1씩. 1년씩 1년마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7분의 1이 7년 동안. 특허권은 7년이고 네. 뭐 상표권인가 그건 5년이에요? 영어권은 5년이고 영어권 5년. 산업재산권은 어쨌든 7년이거든요. 7년. 예. 7년간 그 예를 들어 7억이면 1억씩 쪼르륵. 그렇죠. 비용 떠는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또 비용이 그럼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법인세도 한 20% 세이브 되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죠. 그 60%를 빼주는 어디서 갖고 온 거 있어요? 그런 거 뭐 60% 그걸 뭐라 그러죠? 기타 소득 개인 소득에는 예. 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뭐 어쨌든 그것도 사업소득이지만 소득 예. 종류가 많아요. 네. 우리 뭐 배당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이자소득도 있을 수 있듯이 네. 그런 거 뭐 양도를 팔긴 팔았지만 부동산을 판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로 가세가 되겠지만 그런 거는 경비를 다 내가 인정을 해야지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기타 소득의 기본 구조가 복권 당첨금이거든요. 복권은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해줘요. 뭐 어쩌다가 생긴 소득이라는 네네. 뜻이에요.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죠. 일시적이면서 예전에는 이게 80% 인정을 해줬었어요. 점점 줄여서 지금 60%가 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세법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처리돼서 60%가 경비로 네네. 그냥 빼준다는 거죠? 법이 개정이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없어질 이건 수도 왔다 있는 갔다 할수 항목이에요. 있겠네요. 예. 매출에 기여해야만 그 가격이 산정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매출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양자 물리학 기술이야. 그 대표님이 그걸 마련했어. 무슨 뭐 좀 특별한 기술이야.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건 평가 영역인가요? 등록했어. 제가 지금 자꾸 출원 얘기하고 자꾸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 이게 돈이 되지? 아니 가을 되면 열매가 되는데 이게 언제 열매가 되는지 그걸 너무 궁금하잖아요. 언제 딸 수 있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출원 등록하고 평가가 들어가나 질문이 아니라 언제 이걸 팔 수가 있느냐 가격이 만들어지냐. 가격이 만들어지냐는 질문이어야만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건이 만들어져야지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가격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법인 입장에서 그거를 매수해서 딱 자산에 해놨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 무형재산 특허권 자체가 이 회사 매출에 기여를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통 무수익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무수익 자산은 일단 이게 세법상 특허권을 인정받냐 안 하냐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수익이 안 나면 이거 인정 못 받은 사례들도 있어요. 나중에 네네. 등록했어. 그래서 매출이 한 2, 3년 일어났어. 그리고 회사에 팔았어. 회사는 그거 갖고 매출이 또 계속 일어나야. 너무 좋죠. 그런 구조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특허가 매출에 기여하는 게 한 사전에 몇 년? 회사에 양도하기 전에 몇 년? 양도 후에도 그러니까 팔 수 있느냐와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다르니까 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팔 수는 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걸 게 세법상 인정받는 거는 차후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했냐 안 했냐. 인정받느냐가 뭘 인정받냐? 비용으로 인정받느냐? 부인이 안 당하냐.
예. 가지급 이거 판 자체부터 아. 부인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산을 잡아서 비용 처리하는데 법인에서는 네네네. 어쨌든 평가는 억지로든 뭐든 해서 받아서 회사가 샀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매출에 기여 안 해. 아무런 그러면 상관이 이 없는 거래 자산이야. 자체를 부인해 네. 버린다는 거죠. 그럴 위험도 있네. 그러면 다 비용을 인정받은 거 다 부인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긴 예,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사전에 매출이 있어야 되고 양도 후에도 매출에 기여하는 그런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겠네요. 사전 매출까지는 아니고 아니 사전 매출이 없는데 안전한 거죠. 아, 판 다음에 며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매출 없다. 근데 그럼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예상해서요. 넘어갈게요. 다른 질문으로. 연구소가 있으면 특허출원 개인이 해봐야 도루묵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맥락이 똑같은 거죠. 대표님이 고유의 예. 능력으로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했네. 건가요? 예, 그런 거죠. 연구소가 있다면 아, 일단은 연구소에서 했네. 예. 이런 걸 의심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의심하기 딱 좋은 케이스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를 입증을 하는 건 이제 이거 문제가 되면 문제죠. 연구 개발비 뭐 그런 거 세액공제 받은 거 안 받았겠죠. 안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진짜 양날의 칼이네요.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아예 재무제표에다가 반영을 안 했어야 되고 만약에 해가지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연구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단답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과연 이 상황에서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네네. 뭐 그게 문제인 거죠. 뭐 단답형으로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닌 거고. 어쨌든 연구소가 있으면 대표이사의 실질 기여 입증이 조금 어렵고 어려워지겠죠. 또 만약에 그렇게 그걸 인정하면 저쪽 세액공제 받은 것에도 또 데미지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고. 법인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받고 그런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세무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적인 가지금 해결하는 것보다는. 네. 회사에 내가 대표잖아요. 근데 내가 대표로서 개인인 나와 또 회사를 대신하는 나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규제가 있지 않아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뭐 회사는 회사의 별개의 인격이고 법인격이고 나는 대표이사라는 나는 또 별개의 법인격이니까 이제 그 둘 사이에 개인의 인격과 회사와 거래도 가능한데 네. 거기서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연히도 회사와 거래하려고 하는 내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야. 예. 그러면은 서로 충돌이 나는 거죠. 개인으로서의 나는 최대한 비싼 가격으로 비싸게 팔고 싶고 회사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싼 가격은 아니지만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회사는 적정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법상은 뭐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나 주주총회 그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적인 그런 제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해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도록 했으니까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거 할 때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정관도 손 봐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뭐 정관을 손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특허권 양수도로 인해 가지고 뭐 정관을 손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관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의사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는지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이사회나 주주총회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원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합리적으로 다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기록을 남기는 게 의미는 있겠네요. 네. 그러면 내가 사장이고 감사도 자본금 얼마 이상 안 되면 감사 없어도 되잖아요. 감사도 주주총회 그냥 받아야지. 대표권이 있는 이사인가? 뭐 그거이고 내가 다 갖고 있고 우리 가족이 다 갖고 있는 회사도 그런 기록이 있어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무적으로 그 방어하거나 뭐 좀 설득하는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중요하게는 보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면? 절차니까.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으니까 당연히 사후적으로는
중요하겠죠.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소득세가 60%그 소득세에서 비용이 비용이 60%. 그래서 과표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는 또 법인 저기 비용. 아까 5억어치 감가상각비라고 7억이라면 감가상각으로 쭉 7년간 네. 빼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비용 처리하고 나는 회사에 팔고 60% 빼고 40% 남는 거에서 소득세 내고 그러면 세금이 거의 이걸 동일시한다면 반절 이상 반절도 아니 더 없어지는 정도 아니에요? 7억에 그러니까 5억이라고 합시다. 네. 5억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면 1억 정도 법인세 절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만 빼고 소득세 측면만 보면 소득세 5억이냐 2억이냐 일단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소득세가 이제 3억 빼고 2억이잖아요. 2억에 대해서 뭐 한 30% 낸다 그러면 2, 3, 6, 한 7, 8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5억 내는 거냐 7, 8천 내는 거냐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 아니 그러니까 거죠. 개인 소득세는 7, 8천 내고 법인에서 법인세 차감으로 물론 20% 세율 구간에 있다면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득 아니에요?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면?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지금 헷갈리니까. 네, 헷갈리긴 지금 하는데 법인에 법인세를 내고 거기서 빼는 건 전제는 1인 주주에다가 그 법인세 없어지는 게 나의 이익처럼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혼란스럽고 많이 가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 대부분 회사가 나고 내가 회사라고 하는 물론 상법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동일시 여기는 그건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세금 내는 걸 굉장히 자기 돈 내는 것처럼 아까워하잖아요. 아깝다는 표현이 맞나? 좀 줄이고 싶어 아까워하죠. 하잖아요. 줄이고 싶어 그리고 하죠. 개인적으로 소득세도 줄이고 싶고. 근데 이 두 개 간에 이게 합당한 그런 뭐라 그러죠? 개인 그 출원인이 정확하고 기술적 그런 것도 정확하고 거래도 클리어하고 뭐 아까 이사하고 법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클리어하다면 실제로 개인이 내는 세금도 있고 법인이 절감받는 세금이 있고 그 두 개를 통합적으로 본다면 특허권을 잘 내서 양도 거래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도 좋아지고 소득세도 좀 줄이고 법인세도 좀 줄이고 하면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가 좀 빡세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면 위험할 텐데요. 다음은 특허 양도의 위험성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